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조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지원, 심리지원, 또 유족지원, 장례지원 등 다양한 체계를 통해서 일정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난의료에 대한 점검과 또 사후 조치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근본에 재난 거점병원, 또 재난 의료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재난 거점병원,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재난 거점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개소에서 이제 35개소로 확대한 거니까 한 18% 정도 확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재난 거점 병원이 이제 지역에서 발생 1시간 내 출동 가능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재난 거점 병원이 목포에서는 목포 한국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똑같은 사건이 났다고 하면 목포 한국병원이 구조와 군안, 구조와 또 구호를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생명을 손상해서 구조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까지 목포 한국병원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에는 어떤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반복된다면 구조 직후에 생명을 구하는 작업이 동시에 병행되는 형태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동식 현장 재난 의료 시설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이동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예. 의료 시설 구축 비용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재난 의료 인력이나 또 시설 장비, 교육 훈련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고 후방에서 구조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거점병원이. 그래서 20개소에서 35개로 늘려도 그 전방에서 구조 즉시 구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안전처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안전처에서 또 소방방재청과 경찰청과 해경의 역할은 어떻게 될 거냐. 기존의 인력, 시스템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정 부분 방향성이 결정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역할 혹은 긴급 재난 의료 시스템이 국가안전처에 정식 기구로 참여해서 현장에 파견돼서 구조와 동시에 출동해서 구조와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그런 형태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복지부의 응급의료 체계하고 그 119, 소방방재청의 119 시스템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동의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조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행부, 해양수산부, 복지부가 이제 조직 체계를 검토하고 있고 시설 면에서는 이제 재난 거점병원과 관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있을 거고 장비에 대해서는 헬기 체계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요. 또 전문가 인력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런 조직이나 인프라가 없어서 못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구조와 동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체계를 반드시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본회의 때도 세월호 사건 긴급 현안 질의 때 총리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좀 종합적으로 건의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적이 모든 법이나 모든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국가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세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자법의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허용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가 있어서 그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부 소위 말하는 병원급 의료법인들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활동의 사업 확대에 좀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보건의료 산업이 이제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하고 또 해외 환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많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같은 데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풀어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해외 환자도 또 의료 관광 이런 걸 활성화했을 때 여러 가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병원의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또 어떻게 경우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의료 수가나 어떤 의료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산업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시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도는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어떤 법이나 정책이 이렇게 발의되고 제안이 됐을 때 목적이 자꾸 바뀌어서 발표가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복지부가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부 자료를 통해서 계속 검토해왔고 여러 가지를 정말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25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규모로서 매년 10% 폐업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직접 의료기관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지역 의료기관이 매년 10% 폐쇄되면 그건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기관을, 건실한 의료기관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되 의료법상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법인을 통해서 부대사업은 의료행위가 아니잖아요. 의료행위 이외의 것을 통해서 부대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운영도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특히 해외 환자 유치에 있어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추구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판을 받으면 이걸 숨기고 저게 칭찬을 받으면 이거를 부각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항상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발표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비판을 받는다고 숨기면 오히려 뭔가를 숨기지 않는 입법 7월 22일까지입니다. 22일까지요. 근데 이제 중간에 김용기 의원님과 최동희 의원님 의료법 개정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맞습니다. 6월 11일에서 7월 22일 날 입법 예고 기간이고요. 김용기 의원님과 최동희 의원님이 지금 자법인 설립 허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언제 내셨습니까?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해 못 합니다. 6월 11일에서 7월 22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인데 그 사이에 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국민만 보고 갈 거냐,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회 내에서 법은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런 두 가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국민도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의료 공급자인 의료기관도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의 의견을 씻을 것인가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저한테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하고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달리 변하는 건 아닌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메시지가 좀 일관성을 갖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